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오늘은 5장 중에서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은 인체의 화공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종 대사물질을 합성하고 독을 또 해독하고 이 면역작용을 하고 배설과도 관련이 깊죠. 인체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무거운 만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간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또 간의 어떤 계통의 인체 조직이나 구조는 무엇인지, 또 자연 현상과는 간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내경에서 간은 장군지간이며 모려가 나오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군지간이라는 말은 이 인체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이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막아주고 또 이 안에서는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고 어떤 그 전술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려가 나오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리작용으로는 주소설 기능하고 주장혈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과 연관된 어떤 정서적인 것은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하고 간하고 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간의 액체는 눈물이고 간의 형체는 힘줄이고 또 간의 입구는 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의 첫 번째 생리 기능으로는 주소설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말은 소는 소통된다는 그런 의미고, 이 기운이 잘 소통된다는 의미죠. 설은 발설한다, 승발한다 라는 건데, 승발 같은 경우는 이로 발산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말은 기운을 잘 소통되고 잘 발산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는 인체에서 작용하는 게 이제 인체 안에, 인체 내부의 어떤 기운이 잘 소통되게 하는 게 기기조창이죠. 그래서 기운이 잘 소통되다 보면은 어때요? 기혈순환도 활발하게 되고 또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능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기기조창이 잘 안 된다, 기운이 잘 소통이 안 된다라면은 기기불창,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아서 그 소통되지 않는 부위에 창통, 즉 붓고 욱신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아니면은 또 기기가 너무 태과해서 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눈이 충혈되고 또 어지럽고 뭐 이런 얼굴이 붉고 이런 증상이 나겠죠. 화나면은 얼굴이 붉잖아요. 그것은 기운이 위로 태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그 혈행장애, 혈액이 다니는데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폐경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소설 기능에서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은 비장의 운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장의 운화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말은 이 인체 내부에서 기운이 잘 소통이 돼야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어때요? 잘 소화되고 잘 배설되고 또 영양물질은 잘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소화가 안 되고 또 트름이 잘 나오고 구역질도 나오고 또 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배가 더부룩해 가지고 가스가 차고 변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서적인 건데, 이 정서적인 어떤 이 사람의 마음, 감정도 이 기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간의 이 소설 기능이 잘 되면은 이 정서적인 어떤 감정도, 기분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 기혈순환이 잘 되고 인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간의 어떤 소설 기능이 잘 안 되면은 기분도 우울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의 기운이 울결되면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간의 기운이 뭉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그게 화가 나는 거고 성장이 급해서 마음을 못 다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간의 두 번째 생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주장혈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장혈이라는 말은 혈액을 저장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간이 혈액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혈액을 저장하는 이유는 혈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이 기능이겠죠. 이 만약에 사람이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정서가 변화하거나 또 기후가 변화하거나 또 임신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혈액량은 다르겠죠. 그런데 심장은 혈액을 주관하지만 일정량을 일정하게 전신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은 이 필요에 따라서 그 부위에 보내주는 역할은 하지 않잖아요. 그 역할을 간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간량이 또 상대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게끔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또 그 기운이 간기가 너무 세서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간에서 이 혈액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실조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에 혈액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은 이 눈이 건조하고, 또 이 혈액이 부족하면 빈혈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야맹증도 나타나고, 또 그 근이 수축되거나 마비되거나 몸의 팔다리를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이 가는 이 혈액순환이 너무 과다해지면은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 뇌출혈이나 중풍 같은 거, 뇌경색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각종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기가 위주고 여자는 혈이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혈하고 여성 질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 여성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경, 대, 태, 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경이라는 것은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서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생리통, 폐경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대는 냉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태는 이제 임신하고 태아를 키우는 건데, 이 임신을 해서 태아를 키우려라고 보면은 어때요? 태아는 혈액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간에 있는 혈액이 가서 태아의 어떤 이 먹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태아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도 이 주장혈 기능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서적으로 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 혈액하고 이 정신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의 어떤 그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잘 안 됐을 때는 불면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꿈이 너무 많이 꾸거나, 아니면 환각작용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의 그 생리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은 강장기관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간의 어떤 기운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움직이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울결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소통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동 주승한다 그랬는데, 이런 작용 때문에 간은 강장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은 승발한다 그랬는데, 간이 양기를 자꾸 끌어올려서 다른 장기의 활동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은 비장의 운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운하 기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봄에 언 땅에서 나무들이 싹을 틔우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간의 특징은 이렇게 승발작용과 이 강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작용이 태과를 했을 때 병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런 특성들이 태과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뭐냐라면은 간기상력, 간기가 위로 너무 치고 올라가거나 또 이로 항진되거나 그러면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풍을 일으킨다 해서 간풍 내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중풍이라는 게 간풍이죠. 그래서 이런 태과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지럽거나, 또 이 얼굴이 붉거나, 또 화를 잘 내고, 또 이렇게 그 맥이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손발이 잘 안 뻗어지고, 또 그 각궁반장은
이 허리가 구부러져야 되는데, 앞으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간의 또 그 특징은 항상 이 부족하기보다는 넘쳐서 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간의 어떤 생리적인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과 관련이 있는 그 정서 변화는 화를 내는 것이죠. 이 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이 격동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서 변화인데, 이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은 기혈의 어떤 상력을 일으키죠. 기혈이 위로 치고 올라가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면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혈액이 그 위로 기온을 따라서 위로 많이 얼굴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간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면 간이 상한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이렇게 간이 안 좋으면은 이 별것 아닌 그런 일로 그냥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면 간이 안 좋아지고, 또는 간이 안 좋으면 화가 나게 되고, 이렇게 이 간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는 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간의 액체는 이제 눈물이죠. 이 간의 입구가 이제 눈이니까 눈에서 나오는 액체, 눈물이 이제 간의 액체가 됩니다. 이 눈물은 이제 이 눈물샘에서 나와가지고 안구를 자양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안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만약에 간 음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눈물의 분비가 이제 적게 돼서 눈이 건조하게 됩니다. 또 간경에 습혈이 많이 끼면은 자고 일어나면 그 눈곱이 많이 끼죠. 그래서 눈곱이 많이 끼면은 간에 습혈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하고 연관된 인체의 형체는 힘줄이죠. 우리가 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힘줄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운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뼈에 붙어 있으면서 관절 쪽에 모여 있죠. 이 관절하고 그 다음에 이 살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 근육의 어떤 수축과 이완이 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회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은 간혈의 자양을 받습니다. 간혈이 이 근에 어떤 그 영양소를 공급해서 근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이면은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고 유연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 행동도 둔하고 어떤 반응에도 민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이 간이 안에 만약에 그 이상이 크게 생기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수족이 떨리고 마비되고 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고 중풍 그 현상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간하고 이 근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의 개교, 즉 간의 입구는 눈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알고 계시는데, 눈은 이제 시력기관이잖아요. 즉 사물을 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물을 보는 것이 간의 어떤 소설작용과 간혈의 어떤 영양작용에 의해서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간 기능의 정상 여부를 보려면은 눈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 음혈이 부족하면은 눈이 흐리고 건조한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고, 간에 열이 있으면 이렇게 눈이 충혈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 눈이 어지럽고 가렵고 통증이 있고 이렇게 눈곱이 끼기도 하는데, 이것은 간에 습혈이 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래서 간과 눈은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과 연관된 자연 현상을 오행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절은 이 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는데, 간의 어떤 그 특성하고 이 봄의 어떤 특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 봄에는 이렇게 항상 싹이 트고 이 싹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이 간의 기운도 이것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간 기운, 목의 기운과 잘 상통한다라는 이야기고, 기운은 이제 봄에 바람이 많듯이 또 나무 밑에 바람이 많죠. 그렇듯이 이 바람,
간풍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하고 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또 방위는 이제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의 기운은 생 만들어내는 거, 즉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이 생기는 거, 어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색으로는 청록색, 청록색은 이제 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청록색 식품하고 간의 어떤 성질하고 비슷하고, 또 신맛하고 이 간하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맛은 이제 간의 어떤 작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 압박을 많이 받고 생활해 나가죠. 옛날에는 먹을 것은 좀 부족했어도 이 마음은 좀 편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경쟁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것이 간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우리가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은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술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는 것이 더 간에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 사소한 조그만 일에는 그냥 허허 웃고 넘기실 수 있는 큰 그런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 간은 튼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